토트넘의 전 감독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의 차기 행선지로 메뉴가 강력하게 떠올랐다는 현지의 보도가 나오면서 손흥민 선수의 거취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과거 함께 좋은 호흡을 맞추며 EPL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포체티노 감독과 다시 한번 호흡을 맞추는 게 아니냐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포체티노 감독은 과거 에스파뇰에서 일부 리그 팀을 지휘했고 사우스햄턴의 감독으로 프리미어 리그 무대에 데뷔했습니다. 토트넘 감독에 부임한 뒤에 구단 최초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에 진출했지만 지난해 11월 성적 부진을 이유로 경질되었습니다. 이후 대략 11개월 동안 휴식을 취한 포체티노 감독은 스카이 스포츠 해설위원으로 축구계에 돌아온 상태입니다. 클럽 지휘봉 대신 마이크를 잡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영국 매체 스카이 스포츠는 포체티노 감독이 리즈 유나이티드와 레스터시티 메인 호스트로 캐러거와 함께 토트넘 시절의 전반적인 커리어를 이야기하고 경기 분석까지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맨체스터 시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파리 생제르맹 등 굵직한 구단과 연결되어 계약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 포체티노 감독을 두고 영국의 더 선지에서는 차기 행선지에 대한 보도를 냈는데요. 가장 유력한 행선지로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매체에서는 이미 포체티노 감독이 마음을 굳혔고 빨리 가고자 한다는 보도를 했는데요. 토트넘에서 함께하다 벤피카로 이적한 얀 베르통원의 인터뷰를 실으며 포체티노가 메뉴 감독직을 주시하고 있다. 메뉴는 포체티노가 말했던 빅팀에 딱 맞는다고 전했습니다. 베르통원은 포체티노가 오래 기다린 탓에 빨리 현장에 복귀하려고 한다. 피지컬을 중시하기에 프리미어 리그가 가장 맞다고 본다. 포체티노는 항상 빅클럽을 원했다. 최상위 클럽은 두세 개 팀 정도뿐이다. 토트넘에서 성과를 냈고 이제 더 큰 곳을 원한다. 포체티노는 감독 생활을 정말 사랑했다. 그가 조급해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다. 그는 정말 이 직업을 사랑하고 이 일을 계속하길 원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생각에는 포체티노 감독에게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가 잘 맞는 것 같다. 그는 피트니스 레벨과 경기 체력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EPL이 그가 운영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추측이지만 그는 B클럽을 이끌고 싶어 할 것이다. 선택지는 두세 개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더 선지에서는 베르통원이 현재 있는 감독을 고려해 구체적인 팀을 밝히지 않았지만 빅팀의 기준으로 보면 메뉴가 완벽하게 일치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포체티노는 오래전부터 메뉴와 연결돼 있었다. 메뉴가 토트넘에 1대6으로 대패한 후 솔샤르 감독의 지위가 흔들렸고 포체티노의 이름이 다시 올라왔다. 차기 감독으로 유력해졌다고 전했습니다. 상황이 이런 가운데 토트넘은 손흥민과의 재계약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 전문 매체 포브스는 올 시즌 이적 시장에서 활발하게 움직였던 토트넘이 손흥민과 새로운 계약을 맺는다면 최고의 성과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토트넘은 지난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 가레스 베일을 비롯해 피에르 에밀, 호이비에르, 매트 도어티, 조아트, 세르이오 레길론, 카를로스 비니시우스, 조 로든 등 전 포지션에 걸쳐 7명의 선수를 데려왔습니다. 선수단을 보강한 토트넘이 기존 스쿼드를 유지하기 위해 재계약에 최우선적으로 나서고 있는 선수는 바로 손흥민입니다. 영국 현지에서는 토트넘이 5년간 총액 6,000파운드 약 885억 2,400만원에 달하는 초대형 계약을 제시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포브스에서는 손흥민이 더 이상 토트넘의 언성 히어로가 아니다. 공격 옵션 중 최우선이다. 해리 케인과 함께 환상의 호흡을 보여주며 팀을 이끌고 있다. 아시아에서 가장 유명했던 스타 플레이어 출신 손흥민은 이제 전세계적인 스타가 됐다. 그는 경기장 안에서 때때로 냉정을 잃을 때가 있었지만 경기장 밖에서는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손흥민의 재계약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손흥민이 영국 최대 규모 에이전트와 계약을 한 것인데요. 최근 손흥민 측은 SNS를 통해 소넨풋볼 리미티드는 스포츠 에이전시 CAA 스포츠와 파트너십을 통하여 손흥민의 한 단계 도약을 돕고자 한다. 손흥민 선수의 매니지먼트이자 에이전시로서 상호 협력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글로벌한 행보를 많이 기대해달라며 새로운 에이전트사와의 계약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새롭게 계약한 CAA 스포츠는 헐리우드 및 스포츠스타를 보유한 미국 최대 규모의 스포츠 에이전시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앞으로 CAA의 축구 담당 부서격인 베이스 사커 에이전시의 관리를 받게 됩니다. 베이스 사커 에이전시는 축구계에서 손꼽히는 대형 에이전트사로 이적 전문 사이트 트랜스퍼 마크트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고객수가 스텔라 풋볼, 리미티드, 바세맨 다음으로 많습니다. 손흥민을 포함해 433명의 고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를 누비는 선수들 중에서는 토트넘의 델리 알리, 맨시티의 카일 워커, 레스터의 제임스 매디슨 등 19명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손흥민의 시장 가치는 7,500만 유로로 가장 높은 몸값을 기록하며 계약하자마자 소속사 간판으로 떠올랐습니다. 베이스 사커 에이전시는 SNS를 통해 손흥민과의 계약 소식을 전하며 무슨 설명이 필요할까? 프리미어리그 득점 선두가 우리 가족이 된 걸 환영한다고 적었습니다. 여기서 변수로 떠오른 상황이 있습니다. 바로 소속팀의 조제 무리뉴 토트넘 감독 또한 CAA와 계약을 맺고 있다는 것인데요. 손흥민이 재계약을 앞두고 새 에이전시와 계약한 것은 여러모로 의미가 큽니다. 스포츠 스타들이 거물 에이전시와 계약을 맺고 큰 규모의 계약을 따내는 것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박찬호, 추신수, 류현진을 통해 잘 알려진 스캇보라스의 보라스 코퍼레이션의 사례만 들어도 이를 잘 알 수 있습니다. CAA의 경우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지난해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파워가 센 에이전트 순위에서 상위 15위에 5명이나 소속 에이전트 선수의 이름을 올리는 등 그 힘이 막강합니다. 특히나 리그에서 득점 단독 선두를 달리는 등 그 가치가 절정으로 향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는 몸값을 크게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의 재계약을 두고 무리뉴 감독과 같은 에이전시를 쓴다는 것이 토트넘과의 재계약에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 무리뉴 감독은 기자회견에서 손흥민의 에이전시가 내 초상권, 상업적 권리들을 대리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 이상은 아무것도 없다. 손흥민의 미래에 대해 상업적인 레벨에서 아주 큰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세계적으로 아주 크고 중요한 에이전시이기 때문이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런 무리뉴 감독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토트넘과의 재계약설이 힘을 얻고 있는 이유는 손흥민의 에이전시가 토트넘의 주요 인물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회사라는 점입니다. 손흥민의 에이전시는 토트넘 그리고 다니엘 레비 회장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회사로 토트넘 전 감독인 더그 리버모어가 레비 회장과 함께 12년을 일했고 스카우트 부문에서 일한 웨인 로빈슨과 맷 워너가 요직을 맡고 있습니다. 재계약을 원치 않았거나 이적을 원했다면 굳이 지금 이 시점에서 토트넘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업체와 파트너십을 맺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토트넘은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EPL 득점 1위의 선수 손흥민을 원하는 구단은 차고 넘치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가장 적극적인데요. 최근 맨체스터 지역지에는 맨유의 손흥민 영입을 강력 추천했습니다. 맨체스터 이브닝 뉴스는 맨유는 솔샤르 감독이 원하는 실력을 갖추고 마케팅적으로 매력 있는 선수를 영입한다면 훌륭한 계약이 될 것이다. 적합한 인물은 손흥민이고 지난 2주 동안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다. 앞선 경기에선 홀로 4골을 기록해 프리미어리그에서 4골을 넣은 최초의 아시아 선수로 등극하기도 했다. 실력은 말할 것도 없고 마케팅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전했습니다. 닐슨 팬 인사이트에서도 설문조사 자료를 발표했는데요. 매체에서는 손흥민의 영향력은 축구장 밖에서도 엄청나다. 맨유에서 7년 동안 활약한 박지성이 있었지만 현재는 한국에서 손흥민이 1위다. 토트넘은 21.4%의 지지를 받아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클럽이 됐다. 맨유는 6.1%밖에 안 된다. 맨유는 필드 안팎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려는 선수를 영입하려 한다. 손흥민보다 더 적합한 선수가 없다.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재능 중 한 명으로 평가받는다. 손흥민 이전에 박지성의 존재로 맨유가 가장 인기 있는 팀이었지만 현재는 손흥민을 앞세운 토트넘이 추월한 것이다. 여전히 우드워드 부사장은 아시아 시장에서 성장을 목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맨유의 레전드들도 거들고 나섰습니다. 전세계 모든 팀들이 손흥민을 영입하고 싶을 것이다. 유럽
유럽이나 EPL에서 그를 안 데려가고 싶은 팀은 없을 것이라고 한 것인데요. 스카이 스포츠에 따르면 해설을 맡고 있는 게리 네빌은 무리뉴 토트넘 감독이 손흥민은 월드클래스인가? 라는 질문을 받았다. 무리뉴도 동의했다. 나 역시 손흥민이 월드클래스라는 것에 완전 동의한다. 그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선수다. 그와 상대를 하는 팀들은 악몽을 꾸는 일과 같을 수밖에 없다. 그는 모든 걸 다 해내고 있다. 우리는 모하메드 살라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나눈다. 하지만 손흥민 역시 같은 레벨이다. 만약 그가 리버풀이나 맨체스터 시티에서 뛰었다면 스털링, 마네, 살라와 같은 활약을 보여줬을 것이다. 그는 미중 충돌 위기, 이 비행장 출신이 미군서 뜬다는데 주한 미군산 공군기지 비행단장 출신들이 사상 청미역엔 공군 참모총장 등 미군 수뇌부와 요직으로 잇따라 진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 공군기지는 세계 해외 주둔 미공군기지 중 중국과 가장 가까운 곳이다. 미중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군이 대중 최근적 전초 기지인 군산 공군기지의 전략적 중요성 등을 감안해 우수한 인재들을 비행단장으로 보낸 뒤 수뇌부로 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4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첫 흑인 공군 참모총장인 찰스 브라운 장군의 취임 선서를 주재했다. 앞서 미 상원은 지난 6월 9일 미 태평양 공군사령관 출신 브라운 신임 공군총장에 대한 인준안을 98대 0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백인 경찰의 폭력에 희생된 흑인 조지 플로이드가 고향 휴스턴에서 영면에 들어간 날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브라운 총장에 대해 매우 자랑스럽다며 이건 아주 중요한 일이고 우리는 당신과 당신 가족을 축하하기 위해 오벌 오피스로 초대해야 했다고 말했다. 이에 브라운 신임 총장은 이런 기회를 갖기를 너무나 영광이며 축복받은 느낌이라고 답했다. 브라운 신임 총장은 조지 H.W. 부시 공화당 행정부 시절인 1989에서 1993년 합참의장을 지낸 콜린 파월 전 미 국무부 장관에 이어 미군 최고 순회에 오른 두 번째 흑인 출신 인사다. 신임 주한 미 70 군사령관도 군산기지 비행단장 출신 브라운 신임 총장은 35년 복무기간 중 2번에 걸쳐 2년 6개월 동안 한국에서 근무한 한국동이라는 점도 주목을 받고 있다. 중위 시절인 1987년 4월부터 1988년 10월까지 군산 공군기지 제35전투 비행대대에서 F-16 조종사로 복무했다. 그 뒤 대령 시절인 2007년 5월부터 2008년 5월까지 군산기지 제8전투 비행단장을 지냈다. 그 뒤 미 태평양 공군사령관을 지냈고 2,900여 시간의 비행 기록도 갖고 있다. 8전투 비행단장 출신들의 미군 수뇌부 진출은 그뿐 아니다. 지난 6월 우산 공군기지에서 미 70 군사령관에 취임한 스콧 헬 플레어스 중장도 지난 2011년 8전투 비행단장을 역임했다. 70 군사령관은 주한 미공군 중 가장 높은 장성으로 주한 미공군을 지휘한다. 그는 앞서 1996년엔 F-16 전투기 비행 교관으로 군산 공군기지 35전투 비행대대에서 근무했다. 미 태평양 공군사령부 항공, 사이버 작전본부장 등을 지낸 플레어스 사령관은 미네소타대 ROTC 출신으로 비행시간은 2,300시간이 넘는다. 7에서 8년 전에도 8전투 비행단장 출신들이 미군 최고 수뇌부에 잇따라 진출했다. 지난 2012년 5월 당시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신임 공군 참모총장의 마크 A. 웰시 당시 유럽 주둔 공군사령관을 지명했다. 웰시 총장은 1976년 공군 사관학교를 졸업한 뒤 F-16 전투기와 A-10 공격기 조종사 훈련을 받았고 91년 걸프전에 참전했다. 지난 1997에서 98년 군산기지 8전투 비행단장을 지냈다. 오산기지 비행단장 출신들보다 군산기지 비행단장들 중용 의덤해에도 오바마 대통령은 주한미군 근무 경험이 있는 필립 브리들러브 유럽, 아프리카 주둔 공군 사령관을 나토 최고 사령관으로 임명했다. 브리들러브 사령관은 1991에서 1994년 용산 유엔군 사령부와 한미연합 사령부에서 근무했고 2000에서 2001년인 군산기지 8전투 비행단장을 역임했다.
주한 미공군 전투기 부대로는 군산 공군기지에 8전투 비행단과 오산 공군기지에 51전투 비행단이 있다. 오산 기지엔 F-16의 A-10 대지공격기, 유의 정찰기 등이 배치돼 있다. 각각 40여 대의 F-16 전투기들을 보유하고 있다. 주한 미군 측면에서 오산 공군기지가 군산 공군기지보다 더 중요한 두뇌이자 심장부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오히려 군산 공군기지 지휘관 출신들이 중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내에선 군산기지의 지정학적 특성과 전략적 중요성을 감안한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주미 무관 출신 한예비역 장성은 미군에게 군산기지는 전세계 미군기지 중 중국과 가장 가까운 공군기지라는 전략적 의미가 잇따라 우수한 엘리트 대령들을 단장으로 보내 경력을 쌓게 한 뒤 요직에 중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기지에 공격용 드론 등 배치할 최신형 경납고 건설 최근 군산 공군기지에 최신형 무인 공격기 등을 배치할 목적으로 3세대 강화 경납고 건립 기공식을 가진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해외 주둔 미군의 드론 전용 경납고 건설은 중동을 제외한 아시아권에서 처음이다. 미 태평양 공군 사령부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7월 31일 군산 미제 8전투 비행단이 20여 개의 HAS 완공식을 가진 사실을 공개했다. 이번에 완공된 HAS는 무인 공격기 외에 F-35E, B 등 스텔스 전투기 주기도 가능한 규모로 알려졌다. 북한 초대형 방사포 등의 공격을 견뎌낼 수 있을 정도로 견고하다. 또 경납고 문이 닫힌 상태에서 항공기 엔진이 작동할 수 있도록 환기 및 엔진 배기 시스템 등 최신 설비를 갖췄다. 경납고 건설에는 1억 2,500만 달러가 투입됐다. 군산기지에 배치될 신형 그레이글 ER 대함 탄도미사일 중 한 모든 가격 유도 가능 그레이글 및 그레이글 ER 신형 무인 공격기가 군산 공군기지에 배치됐거나 배치될 예정인 것도 주목할 만하다. 주한미군은 지난 2018년 2월 군산 공군기지에서 그레이글 중대 창설식을 열고 그레이글을 단계적으로 도입해왔다. 현재 주한미군에는 6대의 그레이글이 군산 공군기지에 배치돼 있고 이를 개량한 최신형 그레이글 ER 6대가 연내 군산 공군기지에 추가로 배치될 예정이다. 최신 그레이글 ER는 기존 그레이글에 비해 비행시간과 무장 탑재량이 50%가량 늘어나 정찰 및 타격 능력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주목되는 것이 함정 등 수상 목표물에 대한 타격 능력도 강화될 예정이라는 점이다. 군사 전문가들은 그레이글 ER이 에이테킴스 대함 탄도미사일을 표적 함정까지 유도할 수 있는 능력에 주목하고 있다. 에이테킴스 미사일은 원래 땅 위에서 발사돼 지상 목표물을 타격하는 지대지 탄도미사일이다. 최대 사정거리는 300km로 주한미군은 물론 한국군도 보유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위협에 대응해 2016년 이후 이 에이테킴스 미사일을 지대함 미사일로 개량하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페리 해리스 주한미 대사는 지난 2016년 태평양 사령관 시절 강연회에서 미국군은 전통적 임무에서 벗어나 지대함 미사일로 해상에 있는 적 함정을 격파할 수 있을 것이다. 지상 표적뿐만 아니라 함정도 파괴할 수 있는 에이테킴스 미사일 부대 배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태평양 지역에 이런 첨단 미사일 체계를 배치하면 남중국해, 동중국해, 동해 등에 있는 잠재적국에 상당한 위협을 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시 애슈